삶을 바꾸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회복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회복될 때 비로소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삶을 바꾸는 건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가 감수한 에밀리아 부오리 설미의 호르몬 혁명입니다. 저자는 핀란드에서 국민 건강 멘토로 불리는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북유럽에서 호르몬 지식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의학 인플루언서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 무기력, 번아웃,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이끄는 도파민,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세로토닌,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옥시토신. 이 세 호르몬만 잘 알아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이 세 호르몬을 통해 내 안의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호르몬이 서로 얽혀 움직인다는 사실인데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세로토닌이 줄고 고립되면 옥시토신이 말라버리며 그 틈을 타 도파민의 즉각 자극이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호르몬 혁명은 그 얽힌 고리를 풀어내어 몸과 마음이 다시 조화롭게 흐르도록 돕는 실천적이고 과학적인 회복 매뉴얼입니다. 하루 1분의 봉, 5분의 손글씨, 단 6분만 자연에서 보내기처럼 작지만 지속 가능한 루틴을 통해 우리의 호르몬 시스템을 되살리고 삶의 방향과 안정감 그리고 연결감을 회복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법과 이 세 호르몬을 즉각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 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책 활용법. 이 책은 뇌와 신체의 놀라운 능력을 단련해 건강, 치유, 진정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안내서다. 사랑 호르몬 삼총사가 모두 균형을 이루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인생 경험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린다. 내면의 에너지원과 삶의 목적이 나라는 사람과 더 잘 합치되면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면서 자신의 힘을 과감하게 발휘하고 포부를 실현하고자 정진할 수 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등골을 짜릿하게 만드는 유대감이 생기면 삶이 총천연색으로 생동하기 시작한다. 또 넘치는 자신감과 신뢰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살아가게 한다. 호르몬 균형을 찾는 것은 이처럼 우리 삶에 마법 같은 일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일이다. 에너지와 목적과 신념이 상승 기류를 타고 비상하면 언뜻 황당해 보이던 꿈도 현실이 될 것이다. 편의상 호르몬별로 부를 나누어 설명했지만 원래 이 호르몬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작용하며 특정 행동이나 습관이 여러 호르몬의 상승을 동시에 견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상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요령을 기억하기 쉽도록 이 책에서는 세 호르몬을 아래의 순서로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모든 의욕이 사라진 것 같고 실천이 힘들다면 도파민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의욕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싶다면 세로토닌에 집중하자. 세로토닌은 평안과 균형감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의 균형은 나를 내면의 자아 합치시키고 주변 세상과 이어주어 유대감을 형성한다. 도파민, 방향의 호르몬. 도파민은 어떤 호르몬인가? 도파민은 방향과 보상의 호르몬이다.
도파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고지에 오르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부추긴다. 사람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뒤에는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있다. 건강한 수준의 도파민은 동기부여, 보상, 즐거움, 각성, 기분, 집중력, 그리고 긍정적인 추진력과 행복감에 매우 중요하다. 커피 마시기든 휴대전화 집어들기든 집안 물건 정리든 어떤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화력을 높여주는 게 바로 도파민이다. 하지만 도파민은 더 심오한 역할도 한다. 만사의 중심에 에너지가 있다고 칠 때 도파민은 이 에너지가 삶의 목적을 향하도록 이끈다. 도파민은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상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도파민은 운동 기능 조절에도 중요한데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임을 조정하도록 돕는다. 일례로 파킨슨병 같은 질환은 낮은 도파민 수치와 연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한편 역으로 움직임이 도파민 생성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취미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이 일상에서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들 하는 이유다. 도파민은 주의력, 학습, 기억 등의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보상 상황에서 해마와 측자에게 도파민 방출이 증가해 기억력이 향상된다. 반면 알츠하이머 환자나 도파민 기능이 저하된 집단은 이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도파민이 해마의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해 어떤 기억을 오래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즐거운 활동이나 보람 있는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 뇌로 방출된다. 뇌 속 도파민은 뉴런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 즐거움과 만족감이 들게 하는 신호를 퍼뜨린다. 신호 전달을 마친 도파민은 아까 도파민을 분비했던 뉴런에 다시 흡수되거나 효소에 의해 분해된다. 그렇게 뇌의 도파민 수치가 조절된다.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순간은 뇌가 보상을 기대할 때다. 산책하러 나가기 전에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어대는 강아지를 떠올려 보자. 도파민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산의 진미를 즐기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섹스를 하는 등 즐거움을 경험할 때 뇌로 쏟아지는 도파민의 홍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적 보상 시스템을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보상에 기반한 무의식적인 패턴과 습관을 형성해 반응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즐거운 활동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만든다. 뇌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며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골몰한다. 여기서 핵심은 진화학적으로 인간의 생존은 보상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뇌의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것이다. 뇌는 인간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살기 좋은 정착지를 더 잘 찾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한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본능이다. 인간이 먹고 섹스하고 어울려 교류하면서 집단을 이루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생물학적인 욕구인 것이다. 그러나 곧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본능에 아로새겨진 이런 고대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즐거움이 넘치면 고통으로 변할 수도 있다. 도파민의 어두운 면. 도파민 수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방향을 잃기 쉽다. 이때 사람들은 외부에서 즉각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의존하게 되는데 패스트푸드나 무의미한 SNS 스크롤링, 술이나 약물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지속 불가능한 도파민 공급원은 도파민 수치를 순간적으로 확 높여 에너지와 의미가 충만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뜨린다.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인데다 같은 만족감을 얻으려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진다. 도파민 기본값. 도파민 기본값은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체내에 일정하게 존재하는 도파민의 양을 뜻한다.
도파민 기본값이 건강한 사람은 충분한 도파민이 혈류를 타고 순환하기 때문에 늘 의욕이 있고 기분이 상쾌하다. 반면에 도파민 기본값이 이미 낮은 사람의 도파민 수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공허함이 심신을 장악한다. 마치 에너지가 고갈된 것처럼 발을 뗄 기운조차 안 난다. 이 정도로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면 집중이 잘 안 되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도 어려워진다. 에너지가 부족해 의욕적으로 열심히 살기가 힘들다. 심지어는 도파민 폭락 때문에 삭신이 뻣뻣해지고 쑤시기까지 한다. 대개 사람들은 도파민 수치가 기본값 아래로 떨어질 때 오는 이런 공허함과 저에너지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바깥으로 눈을 돌려 지속성 없는 도파민 공급처라는 미봉책을 찾는 것이다. 매칭 앱에서 새 데이트 상대를 검색하거나 늘 다음 해외여행 생각에 빠져 있거나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음식이나 술에 의지하는 것이 그런 예다. 특히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빠르고 간편한 디지털 도파민의 간편한 공급처다. 사람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게다가 액정 화면을 손에 대기만 하면 새로운 것이 늘 눈앞에 짜잔 나타난다. 빠른 박자로 편집된 비디오 영상들은 산만하게 이 영상 저 영상 찔러보는 우리에게 흥분과 기대감을 선사하고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킨다. 빠른 템포 편집의 예측 불가능성은 무제한으로 넘쳐나는 콘텐츠와 함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또 다른 요소다.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고 항상 뭔가가 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속 불가능한 도파민 출처의 문제점은 처음에 도취감이 금방 사라지는 탓에 전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도파민의 본질이다. 도파민은 늘 더 많이 원하게 만든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한 도파민 기본값을 구축하며 내면의 자아를 마주할 준비를 할 때 핵심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조급해하면서 모든 걸 단숨에 이루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도파민 수치가 충분한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서서히 통찰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틀린 방향으로 달려가기 일쑤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없는 법이다. 내면 작업을 시작하고 도파민 공급원을 지속 불가능한 것에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할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인내심이다. 언급했듯 도파민은 방향의 호르몬인 까닭에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기운을 내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한다. 이때 그 길이 내가 나를 위해 정한 방향이라면 삶은 순풍에 항해하는 배처럼 환하고 충만해진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르지 않는다면 삶이 공허해질 수 있다. 바로 이 공허함이 중독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든다. 중독, 아픔을 가리기 위한 안간힘. 장기적으로 뇌의 지속적인 도파민 과부하는 도파민 수용체의 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도파민 시스템이 외부의 공급처에 의존하다 보면 처음보다 많은 양의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문제는 더 많은 도파민을 끌어올수록 도파민 내성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 즉 물질이든 행동이든 전과 똑같은 정도로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도파민 기본값은 더 떨어지고 도파민 수치를 전처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도취감이나 보상 감각을 얻기 위해 행동의 크기를 키우거나 빈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 더욱 큰 사탕봉지를 사고 더 오랫동안 소셜미디어를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이전과 같은 신경화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내성 발생으로 이어지고 종국엔 의존성이나 중독으로 발전하기 쉽다. 뇌가 지금과 다른 상태나 쾌감을 줬도록 리모델링 되면 중독 물질이나 중독적 행동을 갈망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신경 적응이라고 한다. 무엇이든 지속성 없는 도파민 공급원에 의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즉각적 보상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
보상에 둔해진다. 고통과 즐거움의 균형이 고통적으로 기운다. 그래서 빠르되 일시적인 외부의 도파민 공급처에 기대서 고통을 가리기 시작한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할 일을 미루거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활동에 빠진다. 내면의 여정을 돕는 몇 가지 실천. 본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삶은 파도처럼 굴곡진 희로애락의 연속이고 그 무엇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은 더더욱 그렇다. 매일매일의 도파민 수치를 관리하는 데 유용한 요령 몇 가지를 소개하니 실행해 보기 바란다.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음식 섭취하기. 호르몬과 생활의 균형이 잘 잡혀 있을수록 직관적으로 잘 챙겨 먹기가 더 쉬워진다. 반면에 균형이 깨지면 일상의 실천을 통해 도파민 시스템을 어떻게 지원할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을 돕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루 활력을 결정하는 레몬수 한 잔. 하루를 레몬수 한 잔으로 시작해 도파민 시스템을 깨우자. 이 습관은 수분 보충과 호르몬 균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아침을 상쾌하게 여는 효과도 있다. 티로신이 풍부한 음식 챙기기. 티로신은 도파민 생성이 필수 재료다.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와 아보카도, 달걀, 달기나 칠면조의 살코기, 렌틸콩, 병아리콩 등의 이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페닐알라닌 공급원을 잊지 않기. 페닐알라닌은 체내에서 티로신으로 변환되는 아미노산이다. 페닐알라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살코기, 생선, 치즈, 두부, 풋콩, 참깨 같은 씨앗류가 있다. 비타민 B6와 엽산 섭취 늘리기. 이 두 비타민은 도파민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품은 브로콜리, 시트러스계 과일, 바나나다. 항산화제 충분히 섭취하기.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도파민 수용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베리류, 녹색잎 채소, 십자가 채소, 오렌지 자몽 등의 시트러스계 과일을 꼭 챙겨 먹자. 건강한 지방은 우리의 친구. 올리브 오일,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는 뇌 건강과 도파민 조절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 자신의 직감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지방 공급원을 다양하게 활용해 도파민 수치를 최적으로 맞추자. 발효식품. 요거트, 양젓을 발효시킨 음료인 케피르, 독일식 양배추 절임인 사워크라우트, 김치는 장내 미생물총의 건강을 촉진해 도파민 수치 균형에 도움을 준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향신료와 허브 적극 활용하기. 강황, 생강, 흑우추는 소염작용과 신경보호작용을 해서 도파민 수치를 건강하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질과 로즈메리 같은 허브는 신경보호 효과가 증명되었고 도파민 기능도 증진할 수 있다. 먹기 전에 잠깐 멈추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거나 급히 먹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먹기 전에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몇 번 하자.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생겨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더 원활하게 흡수된다. 잘 먹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 일인지 직접 체감하고 나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식단을 지키기가 쉽고 실천이 자연스러워진다. 잘 챙긴 영양은 그렇게 도파민 시스템을 탄탄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될 것이다. 단, 커피는 신중하게 마셔야 한다. 카페인은 도파민 뉴런을 보호하는 작용도 하지만 일단 각성제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도파민 조절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마시지 말고 일어나서 커피에 처음 입을 댈 때까지 시간 간격을 점차 늘려보자. 코르티솔 수치는 보통 아침 8시나 9시쯤에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을 때 커피를 마시면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돼 수면 장애와 불안감이 생기기 쉽다.
더 균형 잡힌 효과를 끌어내기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오전 9시 이후 11시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낫다. 커피 섭취량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면과 충분한 휴식을 우선시하기. 하루만 잠을 잘 못 자도 도파민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인체는 자는 동안 재충전하고 재생한다. 그러므로 수면을 도파민 건강 최적화 계획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화면 노출 시간을 제한하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주기를 방해한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 특히 여러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며 보는 것을 피하자. 모든 색깔의 햇빛을 골고루 쐬기. 햇빛은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율하는 지휘자다. 햇빛은 24시간 주기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때가 되면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처럼 수면을 돕는 호르몬을 만들라는 지시를 세포에 내린다. 아침에 따사로운 햇볕에 눈을 뜨는 날은 생체 시계가 딱 적절하게 맞춰지므로 저녁에 잠에 더 잘 온다. 한낮에 햇살이 내리쬐고 노을이 불그스름한 휘장을 들이우는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말자. 태양의 모든 색깔은 우리 호르몬 시스템의 정보가 되어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 당연한 소리지만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말자. 영양제 챙겨 먹기. 비타민 B6, 마그네슘, L테아닌은 이완을 촉진하고 숙면을 돕는다. 밤중에 깼다가 다시 잠들기 어려우면 478 호흡법 활용하기. 4초간 숨을 들이쉰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에 걸쳐 내쉰다. 이 호흡은 하품을 하고 나서 몸이 편안해질 때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가까워서 마법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추위 즐기기. 냉수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유익하다. 프로 운동선수는 격렬한 훈련이나 경기 후에 냉수에 몸을 담가 염증을 가라앉힌다. 냉수욕은 염증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관절염 같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면역계 기능을 향상하고 심혈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도파민 측면에서 보면 냉수욕은 매우 강력한 활동이다. 냉수욕은 도파민 수치를 기본값의 250%까지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올라간 수치는 최대 3시간 동안 유지된다. 세로토닌, 안전의 호르몬. 세로토닌은 어떤 호르몬인가?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정반대다. 도파민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아찔한 스릴을 즐기는 대담한 모험가라면 세로토닌은 안정과 꾸준함을 선호한다. 만약 세로토닌이 투자 전문가였다면 낮지만 꾸준한 수익률이 나오는 저위험 투자처에 집중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동전 하나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파민 시스템을 강화하고 싶다면 반대편에서 맞대고 있는 세로토닌 시스템 역시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흡사 음과 양의 조화 혹은 시소의 양끝처럼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사람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탄탄한 균형에 대등하게 기여한다. 세로토닌은 안전, 친숙함, 그리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 세로토닌은 우리 안전 시스템의 수호자다. 당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보호하는 방패를 상상해보라. 그리고 세로토닌을 당신의 에너지를 위한 보호막으로 생각하라.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은 무리에 속하고 집단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곤 했다. 생물학적으로 소속감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우리 인간은 무리에 소속되고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한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신경 조절 물질로 작용한다. 이는 곧 세로토닌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뇌 전체의 긴장도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세로토닌은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되도록 해 우리의 전반적 안녕, 안정적 기분,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한다. 세로토닌이 선사하는 안정감과 현존감은 힘을 합해 몸이 치유와 재생을 최우선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안전한 장소에 있다는 소식을 뇌와 온몸에 퍼뜨림으로써 스트레스와 염증이 줄어들도록 돕고 체내 자원을 유지와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이 조화로운 상호작용은 정신의 안녕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안전한 곳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인체의 치유력과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세로토닌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돕도록 진화했다. 세로토닌은 인체가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배당하도록 돕는다. 그렇게 성장과 복구,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세로토닌은 종종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세로토닌이 에너지를 지킨다는 것이다. 도파민이 에너지를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지시한다면 세로토닌은 에너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건강한 경계를 세우기가 쉬워진다.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나 자신의 욕구에 아낌없이 귀를 기울인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세로토닌 균형이 깨졌을 때는 에너지가 새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세로토닌의 어두운 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을 때 우리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아 괜히 더 초조하다. 이렇게 세로토닌 불균형은 현재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대신 과거를 곱씹거나 앞날을 걱정하기 일쑤다.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면서 저 깊숙한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소소한 즐거움을 온전히 즐기기가 쉽지 않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을 때는 우리 눈이 모든 가능성을 두루 보지 못하고 뇌가 위험한 시나리오에만 집중한다. 결국 우리는 날개를 펼쳐 비상하는 대신 지금 가진 에너지를 지키는 데에만 매달리게 된다. 이를테면 길을 다 빨아먹는 직장인데도 안정적인 수입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시기다. 아니면 혼자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시들해진 관계를 질질 끌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정신 건강에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 일에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의무감에 혹은 원래 늘 그랬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의미 없는 행동을 이어간다. 다시 말해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 몸을 한껏 웅크려 스스로를 비좁은 우리 안에 가두고 가짜 안전의 포로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 체내의 세로토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람은 안전지대에서 나와 성장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아의 진정한 욕구에 맞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고만 한다. 세로토닌을 즉각적으로 보충하는 방법. 자연을 가까이 한다. 자연에서 단 6분만 시간을 보내도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연이 정신 건강과 행복에 두루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흙길을 맨발로 걸으면 지구의 천연 에너지와 연결되고 발에 있는 신경 말단이 깨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이 행동은 인체 방어 시스템과 전반적 건강의 핵심 요소인 피부 미생물총을 활성화한다. 장내 미생물총에 영양을 공급한다. 장내 미생물총은 위장관에 사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로 이뤄진 복잡한 생태계다. 장내 미생물총은 세로토닌 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구체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합성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장내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체내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합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내 미생물총의 다양성과 구성은 세로토닌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미생물총은 세로토닌이 딱 적절하게 생산되도록 하지만 미생물총의 불균형은 세로토닌 수치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건강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우리 내장 기관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오장육부에서 직감을 느낀다.
장 건강은 우리 기분을 크게 좌우하고 장 건강 이상은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을 변화시킨다. 연구자들은 장내 미생물총의 불균형이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기분 장애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몸을 움직인다. 신체 활동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움직임은 여러 면에서 보약과 같으니 가능할 때마다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노력해라. 물을 충분히 마신다. 탈수는 세로토닌 생성과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뇌에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적절하게 변환되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탈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세로토닌 수치를 낮추기도 한다. 손글씨의 마법을 경험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면 펜을 들고 생각이 흐르는 대로 종이에 적어보자. 손을 움직여 생각과 기분을 지면으로 옮기는 행위에는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고 해소하는 힘이 있다. 이 감정 표출 활동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 증가로 이어진다. 일기 쓰기는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에도 효과적인 습관이다. 실제로 만성적 스트레스가 세로토닌을 고갈시키는 만큼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세로토닌 수치가 높다. 꾸준히 일기를 쓰는 단순한 행위 자체도 정돈된 느낌과 성취감을 제공하여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발할 수 있다. 세로토닌 시스템을 돕는 음식을 섭취한다. 달걀, 연어, 가금류, 견과류, 두부, 치즈, 색이 진한 잎채소처럼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합성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재료 중 하나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는 뇌의 세로토닌 생성과 수용체 활성화를 보조한다. 기름진 생선, 아마씨, 치아씨드가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이다.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급증시켜 트립토판이 혈액 뇌 관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돕는다. 식사 후 초콜릿 한 조각만 먹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식사 습관에 늘 신경을 쓴다. 수저를 들기 전에 잠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소화기계 기능을 북돋워 영양소 흡수와 세로토닌 생성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옥시토신, 연결의 호르몬. 옥시토신은 어떤 호르몬인가? 옥시토신은 일체감과 유대의 호르몬이다. 도파민, 세로토닌과 함께 균형을 이루며 흐르는 옥시토신은 우리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 더 큰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충만함을 선사한다. 친구를 안아주거나 강아지를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받을 때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토신의 기전을 더 깊이 알면 이 호르몬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옥시토신은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로서 성적 흥분과 출산 같은 다양한 생리학적 신체 반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사회적 유대감과 애착 등 여러 중요한 인간 행동에 관여한다. 옥시토신은 뇌 시상하부에서 주로 생성되며 신체 접촉, 긍정적인 상호작용,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할 때 뇌하 수치에 의해 혈류로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와 불안의 생리적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또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옥시토신을 즉각적으로 보충하는 방법. 음식이나 영양제 등으로 옥시토신을 간단하게 보충할 수는 없지만 자연적인 옥시토신 생성과 분비를 자극할 간단한 방법이 있다. 파트너와의 유대감 강화하기. 우리 인간은 피부의 감각신경을 통해 서로에게 동기화된다. 이 현상을 흔히 생물학적 커플링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리학적 일치라고 한다. 실제로 아기가 부모나 양육자와 살을 맞댈 때 양측의 생리적 리듬이 동기화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바다. 이런 동기화는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속도가 같아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는 뇌파 패턴까지 똑같아지기도 한다. 그만큼 피부와 스킨십은 유대감과 신뢰에 듬직한 메신저인 셈이다.
옥시토신 수치를 급히 높이고자 할 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옥시토신은 스킨십을 좋아한다. 손을 잡고 껴안고 서로 마사지해 주는 것 같은 단순한 행동으로 옥시토신 수치를 기분 좋게 높일 수 있다. 포옹할 상대가 없다면 무게감 있는 담요를 껴안고 잠을 청하자. 묵직한 담요가 내 몸을 가볍게 누르면 포옹과 비슷한 효과를 내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사우나 하기. 연구에 의하면 따뜻한 온도가 옥시토신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정신적 안녕과 편안한 휴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내 고향 핀란드에서는 사우나가 민족의 오랜 전통이다. 핀란드의 병원이 흔해지기 전에는 사우나가 가난한 자의 약국으로 불릴 정도였다. 핀란드의 사우나는 분만실이기도 했고 장례 전에 고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호르몬 혁명 읽어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호르몬이 균형을 찾을 때 삶의 방향도 감정의 온도도 관계의 결도 달라집니다. 호르몬만 잘 알아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